안녕하세요. 박대표입니다. 한 10배 정도 올랐는데 42% 빠졌습니다. 근데 체감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죠? 휴림 로봇입니다,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은요. 글쎄, 지난 금요일 날 26,600원까지 갔다가 급락을 했습니다. 분봉상으로 봤을 때 꼭대기와 바닥 거의 여러분 60%가 빠진 거 아십니까? 단기 급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반등이 시원치 않습니다. 여기서 지지가 되긴 하는데 14,000원대 근처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추가로 빠졌다가 올라올 수 있을지 반등 나면 어디서 팔아야 될지 추가적으로 내려간다면 과연 어디서 사야 될지 이런 부분들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휴림로봇 일반적인 종목이랑 좀 다르죠. 휴림로봇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대주주 지분이 7%밖에 안됩니다. 간판도 여러 번 바꿨어요. 그럼 도대체 휴림은 그 많은 물량을 누가 들고 있는 것이냐? 기관의 요인? 아닙니다, 여러분. 기관의 요인이 많이 갖고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휴림은 예전부터 개미들, 특히 슈퍼 개미가 많이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소수 인원이 물량을 들고 있어요. 박 대표가 매주 참석하는 금요회의가 있는데 사모펀드 매니저나 마스터 PB, 애널리스트 5, 6개 증권사 직원들 종목 관련 회의를 합니다. 여기서 휴림로봇 관련 얘기가 지난 연말부터 나왔습니다. 슈퍼 개미가 물량을 많이 들고 있다. 그리고 차트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월봉을 보잖아요. 10년 차트인데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한 종목입니다. 박스권 매집을 했다는 얘기는 뭐죠? 누가 눌리면서 받쳤다는 얘기죠. 주식이 많이 분산이 되어 있다면 절대 나올 수 없는 차트입니다. 슈퍼 개미가 물량을 틀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최근에 기관 동향 보시면 외국인들 기관들이 좀 들어와 있죠. 이 외국인이나 기관은 매매하는데 패턴이 있습니다. 4가지 패턴이 있어요. 저가 매수, 구간 매수, 근저보가, 시장가입니다. 1단계와 2단계는 지났고 3단계 매수까지 왔습니다. 호가 매수, 중간중간 이렇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옵니다. 일단 기관이나 외국인들, 큰 손들은 마지막 단계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3단계, 4단계는 VI 걸리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그때는 무조건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매도, 사실 얘네가 더 문제죠. 380만 주가 넘는 공매도 잔고가 있습니다. 8,000원대, 만원대 때렸는데 주가가 15,000원, 2만원까지 갑니다. 숏커버가 스키즈를 바뀌면서 급등이 나왔습니다. 만원대 때린 주식이 7,000원, 8,000원 가면 그게 숏커버죠. 근데 스키즈는 다릅니다. 내가 만원에 때렸는데 15,000원, 16,000원, 2만원 갑니다. 당연히 시장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급등이 나오겠죠. 먼저 기관 애호긴들, 큰손들 매집 단계 3단계입니다. 거의 막바지죠. 공매도, 숏커버가 스키즈로 바뀌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개인들의 포모의 심리, 로봇 관련 종목들 이후 불문 10배, 11배가 다 올랐습니다. 단기 고점 신호가 이미 나오고 있었죠. 지난 금요일날 전체 종목들이 다 빠졌습니다. 휴림만 빠진 게 아니죠. 아직 완벽하게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휴림을 보시면은요, 이 공시 내용에서 세력들의 노림수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투자 위험 종목 지정되고 거래가 2번 정지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거래 정지 전에 주가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래가 정지되죠. 그 다음에 또 거래가 정지되고 나서 급등이 나옵니다. 다시 또 거래가 정지되고 그 다음에 23일 날 다시 올라갈 줄 알았는데 26,600원 찍고 빠져버립니다. 60% 하락이에요. 꼭대기에서 밑에까지. 바로 이거죠. 그럼 세력들은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 12 처분 결정 때문에 이때 이미 물량을 처분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개인들은 심리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피어하고 포모가 있지 않습니까? 공포의 구간에서 사야 되는데 팔아버리고 피어일 때 팔아야 되는데 사버립니다. 거래가 정지되니까 답답합니다. 거래가 재개되니까 급하게 올리고 따라 샀겠죠. 세 번째 다시 거래가 정지됩니다. 다시 비슷한 패턴으로 올렸는데 이때 확실하게 당한 거죠. 26,600원 찍고 급락을 해버립니다. 바로 이런 시장 조치들, 투자 주의가 있고 경고가 있고 투자 위험이 있고 단기 과열이 있습니다. 지정되면 현금만으로 거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레버리지 신용 못 씁니다. 세 번째, 거래가 정지됩니다. 개인들 어떨까요? 매매하기 힘들어집니다. 참여율이 떨어지죠. 세력들은 어떻죠? 얘네들이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개인들이 참여를 떨어뜨리는 거죠. 주가를 급등을 시켜서 팔아먹고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시장 조치들 다음에도 급등주 매매할 때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타임라인을 잘 보시면요,
보이십니까? 거래 정지 전에 상한가였죠. 그 다음에 거래 정지가 됩니다. 10월 20일, 1월 20일 날. 그리고 또 거래 정지된 다음에 또 급등 나오죠. 두 번의 학습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따라 붙었는데 급락이 나와버립니다. 완벽하게 물량 털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12문제를 터뜨렸어요. 오후에. 이 세력의 노림수. 여러분, 털리지 않으려면 정확한 기술적 신호와 패턴, 수급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들을 박 대표가 리포트에 담아놨습니다. 최근 이슈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차트적인 부분, 대응 전략 리포트 순서로 진행합니다. 리포트에 큰 손들의 전략, 공매 세력들의 전략이나 시나리오 타점이 공유됩니다. 일단 휴림 로봇 최근의 이슈를 보시면은요. 적자 기업이죠. 개미 피해가 우려되는 이미 피해는 발생했습니다. 적자 기업이 시총이 2조 5천억까지 갔어요. 적자가 지속이 되면 결산기마다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상장 폐지 얘기가 나옵니다. 타점을 한번 놓치면 여러분 영원히 못 팔 수도 있습니다. 늪에 빠진 실적, 본업 부진의 계열사 부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도 주식은 10배, 11배가 올랐습니다. 물론 실적이 좋다고 주가가 무조건 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종목들은 빠질 때 겁납니다. 여러분. 실적 안 좋고 펀더멘탈 안 좋고 바닥이 어딘지 모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수상한 M&A 불투명한 지배구조, 김지영, 김진우 실질적인 대주주는 누굽니까? 김준우입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이나 코스닥의 여러 종목의 주가 조작과 관련이 된 인물입니다. 이 김준우라는 사람은 조폭이라는 얘기도 있고 문제가 좀 많은 사람이죠. 얘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쉽게 설명드리면 기업 하나를 인수합니다. 레버리지 사용해서. 그리고 시비를 발행해요. 자산을 팔아버리고 말도 안 되는 서류를 띄웁니다. 그 다음에 주식 팔아먹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가 반복됩니다. 세력들이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에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 뭐죠?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 거래소나 코스닥에서. 두 번째는 뭡니까? 김준우가 쓴 거죠. 발행시장에서 시비를 왕창 들고 있는 겁니다. 매집은 큰 손이 있고 시비는 김준우가 들고 있죠. 둘의 최종적인 목표는 차익 실현입니다. 이번에 그렇게 물량을 털고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다 털진 않은 것 같아요. 한 번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AI 입은 산업용 로봇 글로벌 시장 정조준하겠다. 기사도 참 좋은 것만 띄웁니다. AI 입은 산업용 로봇이다. 세계 시장 진출하겠다. 개인이 혹할 만한 기사들이죠. 그리고 수출 비중은 40%까지 늘려서 실적 반등이 기대된다. 실적 반등이라는 말이 꼭 들어갑니다. 왜? 적자 기업이거든요.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SK인수설. 여러분 SK는 로봇 부분이 약합니다. 삼성이나 LG에 비해서. 바로 이 허점을 노린 거죠. 그래서 인수를 퍼뜨립니다. 누가? 큰손이. 그리고 이큐셀 인수세 450억 어디 갔나? 750억 중에 300억만 쓰고 450억 어디 갔습니까? 김진우를 위한 CB 매입입니다. 어떤 스타일의 종목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MOU는 아무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물류 자동화 시장 공략하겠다. 사진만 찍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이거. 그 다음에 트위니와 MOU, 자율주행 로봇 기술 시너지입니다. 섹터들도 굉장히 잘 고르죠. 핫한 섹터만. 주가를 띄우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먼저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 상장 폐지 얘기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두 번째, 수출 비중을 40%까지 늘리겠다. 다시 하겠습니다. 먼저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다. 결산기마다 상패 얘기 나옵니다. 두 번째, 김진우가 시비를 들고 있고 큰손이 매집한 종목입니다. 세 번째,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는 기업에다가 부진한 계열사까지 연결 실적이 계속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죠. 그리고 AI 로봇 섹터 이거를 묶이면서 올라왔고 수출 비중은 40%까지 늘리겠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큐셀 인수했을 때 450억 어디 갔습니까? 김진우를 위한 CB 매입입니다. 그리고 MOU, SK인수설. 가장 먼저 적자 기업이라는 거. 이런 기업이 10배, 11배가 올랐습니다. 두 번째, 김진우. 실질적인 대주주고 CB를 두고 있고요. 세 번째, 이큐셀 인수했을 때 450억. CB 매입을 했고 그 다음에 SK인수설. 그리고 여러분 MOU입니다. 이렇게 설이라든지 루머 이런 걸 퍼뜨려서 주가를 띄웠습니다. 주가가 10배, 11배가 올랐어요. 단기 급등이 나왔고 26,600원까지 갔다가 급락이 나왔습니다. 60%가 하락이 됐어요. 어차피 이격 조정은 필요했습니다. 근데 너무 급하게 올라가다가 빠진 거죠. 과연 여기서 어디까지 빠졌다가 올라올지 바로 반등은 나올 수 있을지 빠지면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올라가면
파는 게 맞는 건지 이런 모든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타점, 박 대표가 리포트 안에 모두 담아놨습니다. 근데 여러분 판단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현재가 함유를 보시면은요. 왼쪽 상단에 저점 대비 250일 기준 872%, 고점에서 42%가 빠졌습니다. 거의 10배가 오른 종목이에요. 중요한 건 마이너스 42%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주식이 하락했을 때 여러분 조정과 하락이 있습니다. 조정은 뭐죠? 빠졌을 때 사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락은 올라갈 때 팔아야 됩니다. 큰 차이가 있죠. 단기 추세 하나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기준이 되는 게 마이너스 20%입니다. 고점에서. 이미 그 단계를 훨씬 넘어갔습니다. 솔직히 지금은 휴림은 올라오잖아요. 비중을 줄이는 게 맞습니다. 반등은 나올까요? 당연히 나옵니다. 다만 세력들이 다 아직 못 팔았기 때문에 반등 나올 가능성이 큰데 중요한 거는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든지 반등 나올 때 물량을 털 수 있어야 돼요. 준비해놔야 됩니다.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양적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됩니다. 하지만 저점 매수보다는 위에서 올라올 때 파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박스권 매집을 했다 그랬죠? 3년 동안 매집을 했습니다. 최근에 3년 매집하고 지금 10배, 11배 오른 거 아닙니까? 원래 주식은 매집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수익률은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휘림로봇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 급등이 나왔고 한번 급락이 나왔습니다. 물론 밑으로 빠졌을 때 저점 매수하는 전략도 중요합니다. 그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얘기고 일단은 올라올 때 비중을 줄여나가는 전략,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박 대표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 전략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휴림, 큰손 세력, 군매 세력 대응 전략, 신호 포착, 패턴을 분석, 히든 종목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시나리오와 타점이 공개됩니다. 히든 종목은 제가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휴림로봇 대응 전략 리포트 배너 있는 번호로 휴림하고 R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대응방이 있습니다. 휴림 관련 속보, 차트 분석, 이슈 분석, 매매 신호 드리는 방 구독하시고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실 내에서 텔레그램이 안 된다는 분이 많으셔갖고 차단이 돼서 제가 문자를 통해 타점을 공유해 드립니다. 박 대표가 예전에 썼던 문자 신호 샘플인데요. 이렇게 문자를 통해서 타점이 나갈 거니까 문자 신호 보고 스팸 문자인 줄 알고 지우시면 안 됩니다. 문자로 휴림이라 보내시면 됩니다. 휴림 대응 전략 문자로도 안내해 드리고요. 일단 휴림 리포트죠. 큰손들의 대응 전략, 본매 세력들의 대응 전략이 들어가 있고요. 구독하신 분들 승인 문자 보내시면 텔레그램 방에 입장시켜 드리고 문자로 휴림이라 보내시면 타점을 문자로도 공유해 드립니다. 이런 모든 무료 서비스는 3158-8575 여기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자료가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이메일 주소를 보내시면 요청하신 자료를 그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림로봇으로 단타를 많이 치시는 것 같은데 트레이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신호가 자동으로 뜰 수 있는 프로그램. AI가 들어가서 자동으로 뜨는데요. 여러분의 종목들도 입력만 하면 됩니다. 보유 종목의 매수가, 비중, 현금 비중, 매뉴얼, 스마트폰이나 USB를 통해 다운로드 됩니다. 여러분이 하실 일은 이거를 여러분 한번 받으러 오셔야죠. 다운로드를. 방문 요청하시고요. USB는 요청하시면 무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신호가 뜨기 때문에 동시다발로 여러 종목 매매가 가능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시는 분들 보니까 종목 개수가 막 20, 30개씩 되는데 이거 별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매도 신호 뜰 때마다 종목 개수를 한 10개 언더 한 자릿수로 좀 줄이시기 바랍니다. 종목 개수 많은 거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리포트에 들어가 있는 박 대표의 종목들은 히든 종목들이 어떤 거냐? 휴림 로봇을 팔고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종목들입니다. 대안을 준비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등 시 비중을 줄이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 조선, 방산, 원전이나 AI 로봇 반도체 비중을 줄여서 기관과 외국인이 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저가에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휴림으로 친다면 여러분 지금 어느 정도 단계냐? 바로 여기입니다. 초기 매집이 시작된 종목들이에요. 올해 아마 제가 보기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종목들. 이미 작년 연말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차익 실현하고 기관과 외국인이 담고 있는 히든 종목 미리 여러분 선침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랬죠. 조정보다는 하락 쪽이다. 이미 기준을 넘어갔습니다. 마이너스 20% 하락인데 40% 넘게 빠졌죠. 비중 줄일 때마다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입니다. 박 대표가 히든 종목을 준비했으니까요. 리포트 안에 히든 종목 미리미리 선침해 두시고
대응 전략은 텔레그램 방에서 미리미리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문자 신호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니까 문자 휴림이라 보내시면 됩니다. 절대로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요. 대응이 어려운 종목이니까 리포트와 무료 텔레그램 방, 문자 휴림까지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레이딩 프로그램 단타나 스윙하시는 분들 쉽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신호가 뜨니까 여러분 활용만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문 요청하시면 되고 USB는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림 로봇은 말씀드린 대로 최고점에서 42%가 빠졌습니다. 1000% 오른 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이거. 그래서 빠졌을 때 사는 것보다는 올라갈 때 파는 게 중요합니다. 비중을 줄이면서 여러분 히든 종목에다 몰빵하는 전략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리포트 안에 관련 종목 미리미리 선침해 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